안녕하세요.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노다지 차트를 통해서 보는 시장의 관점, 매매 포인트를 녹화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에 주어진 차트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입니다. 현재 차트에서 보시면은 물론 매수 다른 투자자들을 매매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뭐 꼭지점을 잡아서 미리 이 부분에서 매수해 가지고 갖고 있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매수든 매도든 신호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방향에 따라서 지지선에 매수하고, 또 매도 신호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저항선에 매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수가 이 보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부담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있던 저항선이 보이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죠? 한 번 패스를 하더라도 기다려준다. 그래서 여기서 늘상 지수는 중심선 회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선에 다시 이 중심선 부분에서 중심선이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더 올라가 버리면 중심선이 위로 따라가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심선이 회귀할 때, 그죠? 그 중심선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자리에 지수가 회귀할 때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시그널 방향에 따라, 그죠? 시그널의 방향에 따라 지지선에 매수하고 저항선에 매도하자. 즉, 그 신호에 따라서 계속 매수 자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적당한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매틱을 묻는 것, 그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추세 방향에 역행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지선에 매수 받고 저항선에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 된다. 자, 현재 심리적으로 이 물량대는 일단은 이 시장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매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 올라 버리니까 이 부분에 오면은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도를 매수로 바꾸려고 그렇게 최대 노력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심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그 중심선에는 강하게 지지가 되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부분에 오면 매수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어느 가격대에서 익지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은 또 이 차트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지수가 이 중심선을 넘고 이 1차 2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돌파해가지고 한 틱 정도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다르지만 두 틱 이상 이렇게 침범을 해서 눌림목 줄 때는 5분선이 좀 더 대체로 따라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재차 이것을 돌파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2원 가격과 밑에의 가격만큼 요 가격 사이를 내파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내파동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일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에너지가, 즉 상방 방향으로 에너지가 수렸다, 그죠?
내파동을 일시적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틀렸기 때문에 지지선에 매수를 하면은 재차 내파동을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쿵 매도 신호가 여기서 발생했다. 그죠? 위에서 박스권 놀다가 여기서 박스권에서 놀다가 밑에서 빠졌는데 여기서 매도를 바로 따라가서 매도를 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그죠? 이 트렌드 라인 밑에서 딱 붙어 있으니까 가능한 5분선에 붙여서 매도를 하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90 정도의 매도를 치면은 부담이 없는 거죠. 물론 올라가지고 매틱 더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90 정도의 매도 치면 차상위 저항, 강한 저항 라인이 281.50, 05니까 세틱박에 손실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3시 정도 더 치고 올리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다시 받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적어도 치고 올렸더라도 다시 본전 부근에 하거나 수익으로 낼 가능성이 높는 자리죠. 그래서 90 정도에서는 여기 밑에서 따라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후달리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치고 올렸을 경우에는 부담이 되니까 손절을 하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손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 생입니다. 그래서 90 정도 이게 저항선 라인에 친다는 거죠. 매도는 매도인데 바로 따라가기는 지지선 부분이니까 그죠.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를 치자. 그럼 매도 치면 한 틱 정도 9호 한 틱 정도 일시로 침범을 하더라도 그거 손절할 필요 없다. 그죠. 세 틱 정도까지 틱 올리더라도 다시 구공장이 청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트레이더는 한 틱 정도 치고 올렸다고 그죠. 바로 한번 손절하고 좀 더 높이 매도 치겠지, 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두 틱 정도 진입 가격에서 손실을 나더라도 원칙 매매에 진입했으니까 갖고 있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 5분 선 밑으로 침범을 하죠. 그러면 뭐 물론 침범 올렸다 이 자리에서 매도하면 오래 기다림 없이 정확한 매매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진입을 했더라도 갖고 있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걸 다시 이거 밑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밑으로 한번 쭉 내려올 때 한 틱 정도 침범을 했잖아요. 그죠?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더라도 이걸 한번 더 밑으로 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즉 위에서 놀았는 가격보다도 밑으로 한번 에너지가 하방으로 쓸렸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매도를 치면은 이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밑으로 쭉쭉쭉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일단은 적어도 여기서 매도를 치는 경우에는 충분히 오래 기다려 가지고 60 정도나 잘 정리하면 60이나 뭐 65 정도 청산 0.3 청산하고 갈 수도 있고 더 욕심을 부리다 가지고 뭐 다시 치고 올리니까 본전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매도해서는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죠? 자리를 내가 신호가 매도인데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매도해 가지고 0.3 정도 청산하고 다시 반응 줘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 가지고 매도를 또 다시 쳤는데 한 두 틱 정도 치고 올렸으니까 그걸 바로 손질하지 말고 그죠. 매수 신호 떠버리면 손질을 해야 되겠지만은 한 두 틱 정도는 참아줍니다. 그래 기다리가 다시 또 5분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홀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수익 나면 청산하고 그렇게 매도 신호를 반복해서 청산 계속 이렇게 여기서 수익 찾고 또 여기서 수익 찾고 또 매도 쳐가지고 또 수익 나면 수익 찾고 또 여기서 밑으로 빠졌다가 요 밑에 그 5분선이 새로운 5분선이 만들어지니까 매도 쳐가지고 또 밑에 내려오면 또 수익을 쌓고 또 치고 올리니까 이어서 매도 치고 수익 쌓고 이런 매도를 계속 0.3 정도씩 수익을 계속 사온 상태에서는 언젠가는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또다시 이어서 매도를 쳤는데 매수 신호 탁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50에서 뭐 80, 0.3 정도 컷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나 0.3 여기서 컷이 날아가더라도 계속 앞에 부분에서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0.3씩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수익을 사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신호가 뒤바뀌는 시점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앞에 꾸준히 0.3씩 정도 수익을 사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깎아먹는, 한번 깎아먹는 그런 반대 매매가 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또다시 매도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는 포지션 정리하고 매수를 보겠다는 거죠. 매수 자리를 또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침에 이날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그죠? 아침에 갭 등이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조심을 해준다는 관점이 있어.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아침에 야간장이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1.8% 정도 올라가서 약간 빼서 시작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뭐 기다려보자. 매도도 여기서 딱 붙여서 매도 하다가도 다시 치고 올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익지를 못하고 치고 올려가서 매수 신호 큰 날라갔더라도, 그죠? 여기서 익지를 못하고 올려가더라도 매수로 따라가줘야 된다. 딱 붙어서 매수로 따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수익을 익지를 여기서 끊었던 상관없이 다시 지수 오면은 매수를 일단 붙여야 된다. 추세 구간에서 추세선과 5분선이 겹치지는 자리에서는 바로 빼지지 않더라. 그러면 또 수익을 여기서 익절했던 여기서 익절했던 간에 또다시 지수 오면서 또 붙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연속해서 묶고 난 뒤에 다시 연봉이 나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그죠? 정리하고 5분선 오니까 또 매도를 쳐줘야 된다. 그죠? 매도를 쳐가지고 일치로 여기 손실하는 거 또 찾아온다는 거죠. 수익을 청산하고 다시 또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매수로 전환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또 매수를 받아주는 거죠. 지선을 해서. 그래서 청산하고 또 지선 오면 또 매수로 달라붙어주는 거죠. 또 들어가서 뭐 여기서 익질했던 상관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남고 청산하고 물론 여기서 최고 꼭지점 부분에서 청산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앞에 열십자선 2원, 2투, 2쓰리, 그렇죠? 이 목표 가격을 보고 우리가 청산하는 거죠. 여기서 파동선이 2원 가격을 돌파했다가 눌림목점이면은 여기서 지지하면 반드시 이 가격은 다시 또 돌파한다는 관점입니다. 그죠? 그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상방으로 일단 쏠려 있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면 이 가격을 돌파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다시 또 여기서 지지선에 매수 들어가서 만약에 밑으로 쏟아지면 컷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수익을 나오면 청산하고 계속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청산하고 또 지지선이 오니까 또 매수해서 청산하고, 여기 5분선 지지선에서 또 매수해서 수익 나면 청산하고, 0.3이 됐든 0.5가 됐든 개인 역량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목표 가격을 분명히 정하고 얼마까지 갈 것인가는 2원, 2투, 2쓰리, 2파이브를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지수 오니까 또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면 청산하고, 다 여기서 또 들어가서 버티다가 밑에 쏟아지니까 손절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 꾸준히 또 사악을 매수로 수익을 사온 것을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럼 이런 한번 이게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의 손실은 계속 꾸준히 사온 수익의 이거 일부,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매수는 가능한 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을 먹기 때문에 0.3 이상 컷이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또 수익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수익은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에 따라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뭐 이 앞에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매수해가지고 수익 청산하고 또 지수 오니까
매수해서 수익 청산하고, 또 인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인데서 있기를 못했다, 신호가 바뀌면은 여기서 두쳐서 연대 매도를 해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보니까 한두 티 인데서 또 저항선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이 하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가능한 저항선 부분에서 매도를 치면은 매틱 이려 치고 올리더라도 바로 쭉 손실로 바로 0.3 이상 컷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0.3 컷 준다 생각하고 버티다가 지선 부분에서, 물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채널 차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선 부분을 쏘면 청산하고, 여기서 바로 매수로 달라붙을 이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를 못했더라면 신호가 떨어지고 눌림목 줄 때 인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들어가줘야 돼요. 저 청산하고 지선 오면 매수해서 또 청산하고, 이렇게 지선 따라서 또 매수해가지고 또 청산하고, 이런 수익을 계속 쌓아갑니다. 0.3씩 쌓아갑니다. 그죠? 0.3 먹고 0.3 먹고 0.3 이상 먹고,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 신호가 또 바뀌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럼 좀 한번 뱉어냅니다. 그럼 또 매도 따라가면 되잖아. 연속으로 매수해가지고 손실나고 매도해가지고 손실나고 연속적으로 손실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호를 따라가지고 지선 부분에서 계속 매수 공격을 해주고 저항선 부분에서 계속 매도를 공격해줘야 된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손실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첫 신호에서 매도 대응했는데 바로 매도 신호 손실나고, 또 매수 신호 따라하는데 또 손실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노다지 차트의 갓세미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